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대비 토목직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설계 수업 시간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수업은요, 응용역과 마찬가지로 좀 길지 않은 시간, 우리 기출문제가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2022년 대비 교재에는 2020년 대비 교재는 표지가 요거예요. 그래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이 안에는 가장 많은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1000문제 가량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쨌든 많은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기출문제 수를 확 늘렸죠. 그래서 과거 문제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제가 전부 다 개정 작업을 했고요. 그 안에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더불어 그다음에 예상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법을 총 180개죠. 180개 비법을 분류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문제 풀어볼 수 있게 전부 다 배치했으니까 응용역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죠.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보면 응용역학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론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기출을 마침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수업은 정규 과정은 이제 모의고사만 남아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풀어가면서 그렇죠? 어떤 실전 감각을 기른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공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마침표 찍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3권 비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 풀 거니까 혹시 이론 수업 들으셨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같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하시는 분도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죠. 같이 들으면서 또 강사가 생각하는 기출문제 어떤 유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게 또 사람 두 번 들으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었던 얘기를 좀 더 컴팩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중복되는 문제는 뭐 배제하고요. 제가 흐름 읽어가면서 전체 기출문제 유형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별 진행입니다. 교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2권, 1권은 필요 없습니다. 2권 기출편과 3권 비법 노트를 필요로 하고요. 순서는 비법, 여기 맞게끔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진도는 1장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비법 번호 나와 있죠. 3권 비법 번호 나와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2권 기출편의 문제 번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제가 중간중간 비법에 대한 어떤 설명들 먼저 요약하고 나서 문제 풀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2권, 3권 준비해 주시고 사전에 어떤 걸 공부하고 오면 좋냐라고 물어보면 많이 하면 많이 해서 좋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꽉 굳지 않거나 아니면 좀 암기할 공식들이 많잖아요. 공식 암기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다. 그럼 읽어보시고요. 읽고 와서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분명 차이가 있겠죠. 또 이론은 다 공부한 것 같은데 개념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암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외워야 될 분명히 수업 때 강사가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그럼 공식 외우세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너무 많다. 그럼 A형 문제라도 찾아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수업하니까 복습으로 마무리 지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얘기 해드릴까요? 수업은 거기 첨부 파일을 보시면 일정표 나와 있는데 응용역학과 같이 배치되어 있죠. 총 9번 수업을 통해서 마칠 예정이고요. 한 회당 거기는 이제 4강으로 제가 일률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어떤 강좌는 뭐 3강이 될 수도 있고 5강도 될 수 있고 전체 강좌 수는 36강 전후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지 않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외 얘기는 수업하면서 그때그때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시작은 뭔가 좀 어색하고 서툽니다. 여러분도 또 기출 처음 들어와서 시작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매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재도 많이 바뀌었고 또 기출은 처음이니까 오늘 하루 잘 맞춰보고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챕터 1장입니다. 총 9번 걸친다고 했고 오늘 1장이죠. 섹션은 1번 건설 기준 코드 구성, 2번 RC의 기본 개념, 재료의 성질, 콘크리트 강도, 강도의 종류, 역학적 성질, 최적 변화 철근이고요. 이론편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비법은 이렇게 전개되어 있고요. 문제 번호를 봤더니 문항수가 차이가 크죠. 우선 건설 기준 코드 구성은 문제 당연히 없을 거고 RC의 기본 개념이 7문제, 예상 문제 포함입니다. 재료의 성질은 8, 강도 셋, 강도의 종류 무지하게 많죠.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뭐 배합 강도라던가 이런 뭐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 대한 뭐 정의라던가 이러한 부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강도의 종류고 압도적인 출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학적 성질이 8문제, 뭐 탄성계수 같은 거고요. 최적 변화, 뭐 크리프 같은 겁니다. 26문제로 만만치 않은 문항수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밑에 철근 38문제고요. 요게 내용이 좀 많이 보시면 비법 번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뭐 피복 두께라던가 뭐 간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망라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38문제. 전체 다 합치면 몇 문제냐면 134문제입니다. 그래서 1장의 기출문제는 예상 문제 포함해서 134문제고요. 기출문제가 몇 문제냐면요. 예상 문제가 27문제입니다. 총 134문제는 1장 챕터 문제고요. 이것은 27문제와 더하기 107문제. 얘가 예상 문제고, 그럼 107문제는 무슨 문제겠어요?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어쨌든 전체 1000문제 중에서 107문제는 압도적인 출제율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시험 문제 매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라도 요 수업 들으면서 한 해분 들으면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 두 개는 맞추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권 비법 노트와 2권 기출편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시작합시다. 자, 3권 비법 노트입니다. 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비법 1. RC의 성립 이유입니다. 만만한 문제고요. 틀리면 너만 틀리는 거야,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미안하지만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RC, 철근 콘크리트를 어떻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냐? 근거. 왜 얘네들은 궁합이 잘 맞냐? 왜 결혼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착 강도. 잘 붙는 거. 이 부착 강도가 뭐한다? 크다. 다음에 열팽창 개수는 어떤 물리량 중 하나죠. 온도에 따른 어떤 변화량, 그 비율을 열팽창 개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팽창 개수가 뭐냐? 비슷, 뭐 유사라고 쓸게요. 비슷하다 이렇게. 그래서 콘크리트의 열팽창 개수는 얼마냐면 원래는 대략 한 1.0부터 1.3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는 1.0 많이 들어갑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철근은 얼마냐? 스틸 재료는 보통 고정이고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아니 크게 차이 나지 않냐? 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0.000001, 0.0000 실제로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 화재나 고온에서는 온도 변화량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작은 열팽창 개수에 의해서도 변형의 차이 때문에 콘크리트 피복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RC의 성립 이유는 크게 부착 강도가 크고 열팽창 개수가 유사하다. 항상 깔아주는 내용이에요. 다음 세 번째, 콘크리트는 철근에 무엇을 방지하냐? 부식을 방지합니다. 뭘 방지한다? 부식을 방지합니다. 콘크리트는 뭐의 성질이? 알카리성이고 철근은 뭐냐면 산성입니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알카리 산성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요. 이건 답이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주의. 거의 나왔다라고 하면 한 10에 7, 8은 전부 다 얘가 답입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 내기 좋아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답이 4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잘못된 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탄성 개수가 유사하다. 다른 건 다 유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탄성 개수는 다르죠. 우리 철근의 탄성 개수는 얼마입니까? 20만 메가파스칼이고. 그렇죠? 콘크리트 탄성 개수는 보통 중량 콘크리트인 경우 얼마냐면 8,500 세제곱 루트 FCM이죠. FCM은 오늘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평균 압축 강도입니다. 이게 유사합니까? 다르죠? 보통 이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EC분의 ES를 아시겠지만 탄성 계수비 N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이 탄성 계수비는 계산하면 왜냐면 평균 압축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충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에서 8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나요? 7배에서 8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런데 유사하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이러한 보기가 정답으로 잘 나오고요. 얘를 바탕으로 기출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섬세하게 다듬을 부분들은 기출을 그래서 푸는 거죠. 그렇게 좀 다듬어 보시면 나오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음에 비법 02 RC의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점과 단점. 자, 내 장점과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 장점과 단점 뭡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던지냐면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점과 단점은 누구랑 비교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말고 RC 말고 하나 두 개 더 배운 거 있는데 프리세스 콘크리트 PSC와 또 뭐가 있을까? 우리 강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얘는 그러니까 프리세스 콘크리트와 특히 이 강구조와의 비교입니다. 장점과 단점. 거기 장점 보시면요. 내구성과 내화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2번. 강성이 커서 왜냐하면 단면을 크게 씁니다. 보통. 뭐에 비해서? 프리세스 콘크리트나 아니면 고강도 강재에 비해서. 그러니까 강구조에 비해서. 그렇죠? 보통 이 프리세스 콘크리트 그다음에 강구조는 고강도 강재를 쓰잖아요. 이렇게 고강도 강재를 쓰는 것은 단점이 있는데 첫째, 불에 취약합니다. 두 번째,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을 갖고 있을 텐데 대표적인 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두 가지씩 집어넣어놨습니다. 거의 여기서 정답 결정돼요. 장점, 내구성, 내화성이 좋다. 내구성, 내화성. 내화성은 뭐예요? 불에 저항하는 성질이죠. 그렇죠? 아까 강성 커서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큰 단면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단점 볼까요?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하중을 저항하기 위해서 프리세스 콘크리트나 강구조물에 비해서 큰 단면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가 버겁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무게에 대한 강도비가 낮아서 긴 시간 사용은 뭐한다? 어렵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프리세스 콘크리트나 강구조물은 긴 시간에 사용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치명적인 단점이죠. 건조 수치나 크래프에 의한 장기 변형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기 쉽다?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뭐 오늘 수업 많은 부분도 바로 그 균열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법 3번 볼게요. 비법 3번.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제한입니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제한.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은 참고사항이고요. 가로 2번.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제한. 어떻게 제한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유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한 이유. 왜 제한할까요? 뭐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와 같은 이유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골재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골재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골재가 이게 철근이거든요. 여기 딱 걸려버리면 밑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공간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타설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타설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자 타설 이후에 그렇죠?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골재가 뭐예요? 고르게 이렇게 좀 이따 입도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제한하지 않아서 큰 골재가 마구잡이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하다, 더 강도가 좋다, 뭐 다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 바로 얘죠. 무슨 말이냐면 골재 외에 나머지 부분 이 모양을 뭐라고 보냐면 벌집 모양이다라고 해서 허니컴이라고 부르는데 굵은 골재 최대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골재가 들어가게 되고 허니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니컴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콘크리트가 밀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공국이 많이 발생하고 약하고 뭐 모든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바로 뭐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제한합니다. 뭐라고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뭐한다? 제한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비법 5페이지 가로 2번 거푸집 양측면 사이 몇 분의 몇 이하냐면 5분의 1 이하입니다. 이하. 됐죠? 두 번째 슬래브 두께. 요 두께 몇 분의 몇 이하냐면 두께의 3분의 1 이하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철근의 순간격을 만약에 뭐 SN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요 순간격 SN이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요거보다 커야 될까요? 아니면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겠죠? 그렇죠? 얼마냐면 됐나요? 그래서 손 한번 펴보세요. 손. 거푸집 양측면 사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하세요. 5분의 1.
나도 하잖아. 슬래브 두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이하. 철근 순 간격이 몇 분의 몇 이하? 4분의 3 이하입니다. 플레이 잠깐 멈추고요. 3번 더 하고 이어서 수업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하면은 안 돼요. 그렇다. 3번 더 해보세요. 5분의 1, 3분의 1, 철근 순 간격이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 이하입니다. 그 외에 동그라미 뭐 4번 이런 건 참고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유랑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시멘트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성질은 콘크리트 구성 요소, 그거 뭐 여러분 읽어서 알 수 있는 걸 읽어보시고요. 저는 분말도와 입도 보도록 할게요. 분말도와 뭐다? 입도. 분말도는 뭘까요? 분말도는 주인공이 시멘트예요. 시멘트 입자의 고온 정도. 고온은 뭐냐면 가는 정도를 말합니다. 입도는 뭡니까? 골재의 고온이 아니라 얘는 고른 정도를 말합니다. 주인공이 다르죠? 앞에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입니다. 뒤에 입도는 뭐냐면 골재예요. 자, 분말도가 크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밀가루 반죽할 때 고운 밀가루 만져봤는데 이렇게 고운 거 있잖아요. 아우 가늘다 고울다. 고춧가루 빻으면 김장철이죠. 고춧가루 이렇게 빻으면은 곱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가는 시멘트, 뭐 가는 밀가루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말도가 크다. 아주 입자가 곱다. 자,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바로 비표 면적이 크다 작다예요. 비표 면적이. 비표 면적은 뭐냐면 최적이 아니라 옆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멘트에다 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겠죠. 물 시멘트. 물과 맞닿고 있는 표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최적이라고 할지라도 입자가 고운 것은 비표 면적이 어떻다고 볼 수 있냐면 바로 비표 면적이 크다. 그럼 이러한 고온 시멘트를 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곱다. 이것은 물과 맞닿고 있는 비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수와 열, 우리가 수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 증거로 그렇죠. 뭐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면 수와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화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딱 알아보는 어떤 척도로 제가 수와 열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온 시멘트를 썼다? 이것은 곧 수화열이 뭐한다? 증가하고. 수화열이 증가한다는 것은 응결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응결이 빠르다는 얘기겠죠. 빨리 구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비표면이 커지면서 수활이 증가하고 응결 빠르다. 이것은 당연히 초기 강도가 뭐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증가하고. 빠르게 수화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수화방, 물과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일으킨 후 나머지 어떤 그런 블리딩 현상이 뭐한다? 감소. 그리고 고온 시멘트를 쓰다 보니까 워커빌리티는 당연히 뭐예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워커빌리티, 작업성 뭐한다? 증가. 그리고 고온 시멘트는 미일하게 구석구석 잘 치워지다 보니까 수밀성, 일종의 방수 생각하시면 돼요. 수밀성은 뭐한다? 증가. 그러면 다 좋냐? 다 좋은 건 아니죠.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빠르게 강도가 증가하고 수화율이 발생하고 응결이 빠르다 보니까 어떤 단점을 갖고 있냐? 건조 수축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풍화, 가볍다는 얘기야. 풍화는 뭐다? 가볍다. 그래서 뭐냐면 풍화되기 쉽고 그 다음에 균열이 뭐한다? 균열이 증가하겠죠. 빨리 굳다 보니까 균열이 증가하고 비중, 말 그대로 뭐 밀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중도 뭐하다?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입도 보도록 할게요. 골재의 고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재가 고르다. 아까 보면 이게 고른 거죠. 이건 고르지 않은 거. 끼리끼리. 비슷하죠. 허니컴은 어떻게 하냐? 허니컴은 입도가 좋다. 허니컴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밀도, 단단한 정도, 밀하게 채워지는 정도는 구석구석 잘 채워지니까 증가한다. 다음에 워커빌리티, 작업성도 좋아지고 당연히 강도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입도가 좋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좋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거는 기출편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요 풍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풍화 비중, 아까 단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면 풍화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콘크리트가 비중이 큰지 작은지, 풍화되기 쉬운지 쉬운지 어려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봐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멸감량입니다. 가멸감량. 그죠? 기출편이 있으니까 뭐 그거 보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가멸감량. 가멸감량은 시멘트에 강한 무엇을 가하냐면 열을 가합니다. 열. 그때 뭐의 손실량이냐? 바로 중량의 손실량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에다가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한다. 그럼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얘기야. 그 손실량을 계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멸감량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가멸감량을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시멘트의 뭐겠어요? 풍화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중량 손실이 많이 된다. 그건 풍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고, 중량 손실이 적게 된다. 풍화가 적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근거로 무엇을 본다? 가멸감량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시멘트 풍화는 어떨까? 시멘트 풍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멘트 풍화. 문제 찾아드리면 푸는 건 조금 이따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 8페이지 10번입니다. 그냥 칠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멘트가 풍화됐다. 그러면 가멸감량을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고. 풍화는 가볍다는 얘기야. 골다공증처럼 사람으로 치면 가볍다. 좋지 않다는 얘기죠. 비중 뭐 일종의 밀도, 무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은 감소하고. 응결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립니다. 느리다, 뭐 지연된다. 강도, 발현, 강도가 증가하는 이 속도, 여기 뭐한다? 저하,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 콘크리트에 있다가 기출편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잠깐 미리 연관되는 얘기니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표현 제가 조금 더 그림까지 그려 설명드렸으니까 수업 특성상 요약한 거니까 생각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런 표현 찾아보세요. 비법 5번 혼화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5번은 혼화재료입니다. 혼화재료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험 문제를 판단해 보면 문제가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특정 혼화재에서 설명을 하고 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혼화재의 종류가 잘못된 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빈칸 뒀죠. 혼화재는 혼화재인데 중량을 무시하는 게 있고 배합 설계 때 중량을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중량을 무시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중량 무시한다. 무시. 외울 때는 뭐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중량을 고려한다, 더한다. 제 그 모음이 I 더하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트를 외워주세요. 고려는 제. 그다음에 무시, 제거한다. 이렇게 무시되죠. 종류 보도록 할까요? 종류 첫 번째 A제가 있습니다. A제는 뭡니까? A제 나온다. 이건 100% 이 말을 빼고 A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출률만 본다고 하면 A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A제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설명해? 동결, 융해, 방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싸요, 여러분들. 혼화재를 넣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그에 따른 부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지만 따라오는 어떤 다른 성격을 띠고 있겠지만 넣을 때는 주된 목적이 있어. 그 주된 목적이 뭐냐? 바로 동결, 융해, 방지죠. 그럼 동결, 융해, 방지는 뭔데? 우리가 콘크리트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화 반응을 일으킬 때는 열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열이 억제된 상태에선 수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온에서 탓을 하게 되면 그렇죠? 수화 반응 속도가 뭐한다?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동결 융해는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적의 우리 어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육각수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최적이 증가했다가 물이 녹으면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곳에 물이 찼다가 얼면 또 최적이 증가해서 균열폭을 더 크게 하고 빠져나갔다가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면 콘크리트 폼질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기연행제입니다. 공기연행제다. 말 그대로 공기방울 뽀글뽀글 내뿜는다는 얘기야. 마치 우리가 어항에 그 공기방울 나오는 거 그거 집어넣잖아요. 그럼 공기방울 나오면서 물고기들 숨쉬라고. 그렇죠?
공기 연행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A제를 넣게 되면 물방울이 나오면서 공기방울이 나오면서 맞죠? 물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대신 단점도 있죠. 겁나게 많이 집어넣으면 그렇죠? 물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공기도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양만을 하고 보통 5% 기준인데 정확하게 5% 되고 4%, 3%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시하면 혼화제, 고려하면 혼화제 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다. A 감수제는 일종의 요 A제는 안 써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감수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감수제, 우리 감수제는 뭐를 감수제라고 불러요? 물을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적게 넣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게 아니다. 추가적인 어떤 성능을 더 부과하는데 그 추가적인 성능은 보통 단위 수량을 감수. 그게 이제 감수제겠죠. 물을 적게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뭐 워커비트 증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타 유동화재, 방충제 등이 있고요. 요거 나머지는 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네이버 같은데. 보통 시험 문제는 요 A제가 동결융해 방지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혼화제, 중량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배합 설계할 때. 꽤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가 5%였다라고 하면, 5%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5% 이상이 되겠죠. 크게 종류가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실리카품이 있고요. 공통된 특징은 바로 잠재 수경성이 있습니다. 우선 얘네들 왜 사용하는지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배합 설계 때 중량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지 않은 양을 사용한다. 그럼 왜 적지 않은 양을 사용할까요? 일종의 제가 수업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요즘 쌀밥 먹잖아요. 어머니가 엄마가 꼭 식사하실 때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쌀밥 먹기 힘들었다. 뭐 보리밥 먹었다. 콩밥 먹었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무밥 들어보셨나? 말하기 창피하다. 어쨌든 무밥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잖아요. 과거에는 쌀이 비싸니까 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대체했죠. 일종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실리카팜이 비싼 시멘트 대신에 사용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 콩과 보리와 뭐 쌀보리 이런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콩밥 먹으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콩밥 주면 엄마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콩밥 준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맞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콩, 뭐 보리, 뭐 쌀보리 뭐 이런 걸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잠재 수경성. 이게 왜 잠재 수경성이냐?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야. 수경성이. 특정 조건에서 응결과 경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로슬래그는 고로는 용광로고요. 슬래그는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래그 찌꺼기에다가 물을 넣은 후, 그렇죠? 특정 온도, 우리가 이제 뭐 화학에서 pH라고 부르는데 이 조건이 맞게 되면 얘가 바로 뭐 한다? 수경성 반응, 잠재된 어떤 수경성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잠재 수경성이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혼화제는 이러한 잠재 수경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분명히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낼 거 아니야. 영어도 그렇죠. 독해 문제 보면 거지 같은 문제인데 나중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문제 시험 보고 나면 가답안 나오면 뭐가 제일 강사분들이 제일 오류를 제일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 그러면 여러분들 막 화내잖아. 그럼 언제 어느 과목에서 그런 게 제일 많냐면 영어가 제일 많죠. 왜냐면 그게 말로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독해 문제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독해 문제다 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출제자는 반드시 그 답의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 절대 왜냐면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이의 제기를 하면 얘는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좋아. 응?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얘는 요거. 어디서 생산하냐가 중요해요. 고로슬래그는 용광로 찌꺼기고요. 예를 들어서 플라이 애쉬 한번 적어보세요. 얘는 화력발전소에 다음에 미분탄재입니다. 미분탄재. 검은 찌꺼기. 됐죠? 이렇게. 그러면 포졸란은 어디서 나오냐? 얘는 화산석. 그 다음에 뭐 응애암. 암석이야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규조토. 여기서 채취를 합니다. 알겠죠? 이러한 특징만 기억하고 있으면 할만하다. 이건 뭐 참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비법 5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엔 뭐 해야 되겠어요? 비법 5까지니까 여기까지 했네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뭐 전체적인 개념 소개 문제예요. 계산이 많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시간 좀 줄이고 제가 여러분들 읽어서 풀어볼 수 있게끔 착착착착 나눠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합시다. 기출편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총 1장은 134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문제 27문제, 기출문제 107문제. 지금까지 비법 5번까지는 총 15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알겠죠? 우선 기본 개념입니다. 성립 이유죠. 비법 1, 성립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뭐 1번, 2번, 3번, 4번이 그와 같은 문제인데 같이 풀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뭐 대표적인 문제는 1번이 대표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래도 11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성립할 수 있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가 커서 일체식 구조 형상이 가능하다. 여기 있잖아요. 2번,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막아준다. 철근은 산성, 콘크리트는 알카일성, 부식 방지. 탄성계수 비슷하다? 아니다. 7, 8배 더 크다. 누가? 철근의 탄성계수가 7, 8배 더 크다. 잘못됐다. 4번, 비슷하다. 똑같진 않다. 난 비슷하다라고 했지, 유사하다라고 했지, 동일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2번, 3번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제가 조금 더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예상 4번 넣어놨습니다. 예상 4번 문제 좋습니다. 그거. 알겠죠? 4번 문제 꼭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할게요. 장점, 이것도 뭐 여러분 읽어서 풀 수 있는데 6번 문제가 좀 지레갔습니다. 6번 문제가 왜 지레갔냐면 12년도 경북교육청 문제잖아요. 콘크리트 단점입니다. 1번, 경제적이다. 뭐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2번, 자중이 크다. 자중이 크죠. 아까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 내구성이 좋다. 내구성 좋습니다. 오랫동안 안정성과 사회성을 지속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4번, 복잡한 여러 조각의 구조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거푸집만 잘 치면 한 번에 타설해서 일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5번,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실제 이 기출문제인데 얘 정답은 2번입니다. 자중이 크다. 그러면 자중 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반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은 단점을 물어봤는데 그죠? 나머지 제가 말을 잘못했죠? 1번, 3번, 4번, 5번은 장점이죠. 단점을 물어봤으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죠. 그래서 되게 황당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 혹시 또 복습하다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볼까요? 잠깐 플레이 멈춰놓고 안 풀어보시면 7번 잠깐 풀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저는 시작할게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내구성과 내화성이 좋은 편이다. 그렇죠? 좋다도 아니고 좋은 편이다. 그렇다. 2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강성이 커서 큰 단면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짐이 작고 진동 및 충격, 소음에 대한 저항성이 뭐하다? 크다. 그럼 누군가는 나쁘다는 얘기겠죠. 누가 나쁘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 프리세스 콘크리트나 강구조. 그것들은 뭐예요? 강성이 작고 반대로 처짐이 크고 진동 및 충격, 소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작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3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조수제 크리퍼 같은 장기 변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네,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공 후 폼질 검사를 하기 용이하다? 아니죠. 어렵죠. 자, 이미 만들어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게 잘 만들어졌는지 아마 물론 이제 비파기 검사를 하지만 그러한 비파기 검사를 통해서도 그게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나머지 문제도 뭐 읽어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넘겨볼게요. 재료의 성질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5분의 1,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3분의 1, 그 다음에 철근 순간각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4분의 3 이하. 왜 한다고요? 골재에 걸리지 말라고. 멋스럽게 표현하면 허니컴 방지다. 그죠? 그렇다. 8번 문제 직접 풀어보세요. 9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제한하는 이유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한하느냐? 왜 제한하느냐? 그러니까 골재에 걸리지 말고 허니컴 방지라니까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의 수화율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슈와이런 분말도로 조정하죠? 아까 여기 있어. 혹시 그렇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골재 사이의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4번 콘크리트 거푸집 양측면 사이의 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야, 보기 되게 잘 만들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죠. 마지막 보기 5번 콘크리트의 허니컴 모양의 공격을 뭐한다?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밀하게 채우기 위함이다. 알겠죠? 크면 빈 공간이 많다는 얘기야. 밀하지 못하다. 허니컴. 여기 나머지 노란색 부분 벌집 모양이잖아. 허니컴의 벌집 모양이니까. 그렇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시멘트의 성질입니다. 아까 제가 시멘트의 성질로는 그렇죠? 분말도와 입도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멸 감량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10번. 시멘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멘트가 풍화될수록 풍화됐다, 가볍다, 골다공증이다. 그럼 뭐라고요? 가멸 감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왜 가멸 감량이 증가한다고요? 가멸 감량은 시멘트에 강한 열을 가했을 때 중량의 손실량을 뜻하고 거기 보시면 해설 두 번째 있죠. 시멘트 풍화의 정도의 어떤 척도를 나타냅니다. 이게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화돼서 비중은 뭐한다? 감소한다. 3번 조광 포트랜드 시멘트는 분말도를 크게 하여 조광이다. 조광이 뭐예요? 조광. 빨리 굳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시멘트만을 바꿨는데 빨리 굳게 했을까요? 조광 시멘트는 곧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조광, 빨리 굳는다. 조광 시멘트. 얘 자체가 이 조광이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야. 고온 입자 시멘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 어디까지 봤죠? 그렇다. 그래서 조광 시멘트는 기출편 8페이지 10번에 보기 3번하고 있습니다. 조광 포트랜드 시멘트는 분말도를 크게 하여 입자 간의 수화 반응이 활발하게 하도록 한 시멘트이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AJ 사용은 워커비리티를 좋게 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뭐한다? 증가시킨다? 아니죠. AJ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기 연행제고. 이걸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 대신 공기방울이 들어가니까 적절량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좋지 않게 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을 제한한다. 보통 5% 미만을 쓴다. 그래서 이름이 혼화제다. 됐죠? 다음 또 5번 시멘트는 염산 및 탄산 나트륨 용액을 넣었을 때 녹지 않고 남는 불용의 잔분. 불용의 잔분이 바로 불용잔분이죠. 불용잔분 보통. 시멘트의 소성 반응의 완전 정도를 판별한다. 참고 쓰세요. 참고. 다시는 안 나올 보기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나머지 보기 이런 것들, 가멸, 감량 이런 것들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분말도 11번 보도록 할게요. 시멘트 분말도가 높은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입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여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하고 그렇죠? 초기 강도를 말하겠죠. 증가하고 건조수축도 뭐한다? 건조수축은 감소한다 그래 증가한다죠. 그렇죠?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정답은 1번인가요? 1번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워커비트는 좋아진다. 워커비트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화율이 많아지고 응결은 빨라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블리딩은 뭐한다? 감소하게 되고 작고. 시멘트 입자 크기가 작아서 고온 시멘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피 면적이 뭐하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도가 크다. 머릿속에 그냥 고온 시멘트, 고온 밀가루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저나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혼자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한 번 나왔을 때는 사실 안 했거든요. 제가 해설지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충격적이게도 한 번 더 나왔어요. 그게 그 해설지 내용이 똑같이 12번, 13번은 같이 세트로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14년 지방직 문제고요. 하나는 2020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년 만에 다시 한번 컴백했다는 얘기죠. 22년도 컴백할까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스 콘크리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매스 콘크리트는 거기 12번 문제 해설에 참고 좀 잠깐 봐주세요. 1번 정의 보도록 할게요. 그 정의가 매스 콘크리트인데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재의 단면이 커서 밑줄
그게 끝이야. 부재 단면이 큰 거야. 큰 콘크리트를 뭐라고 부른다? 매스 콘크리트. 계속 읽어볼게요. 시멘트의 수하율로 인한 온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큰 구조물 쭉 밑줄치세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매스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니 매스 콘크리트가 무엇인지만 알면 쉬워. 근데 매스 콘크리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는 정의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부재의 단면이 커서 시멘트의 수하율로 인한 온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큰 구조물을 뭐라고 부른다? 매스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세 줄 더 읽어보시고요. 2번 시공계획 방지 대책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균열이 잘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방지 대책, 사용 재료 동그라미 1번 밑줄 쳐볼게요. 단위 시멘트량 및 단위 수량을 뭐한다? 같이 밑줄 치시고 최소화합니다. 단위 시멘트를 최소화한다. 단위 수량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같은 뜻이에요. 결국 골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물이 적게 사용됐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균열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 이것을 감소시켰다. 이것은 골재 증가를 암시하고 있고 그렇죠? 균열을 억제한다. 원래 그 균열 자체가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적게 물을 사용했다.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사용했다. 단위 수량을 적게 사용했다. 바로 방지 대책의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한다. 그것도 한 가지 대책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하니까 대체재료 이런 거 쓰면 좋겠죠. 응? 아까 뭐 콩, 보리 이런 역할이죠.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맞죠? 시멘트 사용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실리카 듐, 포졸란계 혼화제를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여 밑줄 치시고 단위 시멘트량을 줄인다. 시멘트량을 줄이니까 결국 수하열을 뭐한다?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 균열은 수하열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억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4번. 골재는 굵은 골재 최대치도 크게 밑줄. 굵은 골재 최대치도 크게 한다는 것은 밑줄 쳐보시고 바로 단위 수량을 적게 한다는 거야. 큰 골재를 쓴다. 골재를 크게 쓴다. 이것은 바로 물을 적게 썼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 측면 가로 2번. 가로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네, 가로 3번 온도 관리 보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 시공 방법이고요. 프리쿨링하고 그다음에 파이프 쿨링이 있어요.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묶어 놓으시고요. 프리쿨링은 결국 둘 다 어떤 목적이냐면 열을 제어하는 거예요. 열이 균열을 일으키는 거니까 매스 콘크리트는 열이 균열을 일으켜서 그 열을 제어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는 뭐예요? 미리 쿨링 시킨다는 얘기잖아. 미리 시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멘트 골재 물을 사전에 어떻게 해서 사용한다? 열을 억제할 수 있게끔 미리 냉각시켜서 식힌 다음에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프리쿨링 방법이고 파이프 쿨링 말 그대로 파이프를 이용해서 쿨링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읽어보면 냉각수 또는 공기를 파이프를 통해 순환시켜 우리 자동차 보면 냉각수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시켜서 콘크리트의 온도를 뭐한다? 저감한다. 다시 시공 현장에서 많이 쓰는 대책 방법 두 가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프리쿨링 사전에 미리 식혀주는 거. 두 번째 어떤 게 있다? 파이프 쿨링 우리 자동차 냉각수 같이 그렇게 쿨링 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신축 이음과 수축 이음을 설치합니다. 보통 옹벽에서 많이 쓰는 대책 방법인데요. 이렇게 옹벽에 벽면이다라고 하면 인장철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됐죠?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옹벽 파트에 나와 있고요. 수축 이음은 이렇게 V자 홈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홈을 파놓으면 균열이 요 홈을 따라서 강성이 작아지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깨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균열을 유도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알겠죠? 이렇게. 다음에 신축 이음은 뭐냐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홈을 파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법.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축 이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론편 303페이지 그림 10.6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림 10.6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는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매스 콘크리트에서 수와 열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파이프 쿨링을 통해서 우리 자동차 냉각수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이프 쿨링 등을 통해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수와 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잘했다. 그죠? 2번,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고 혹은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그것은 골재량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균열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 있네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크게 한다. 같은 얘기예요. 단위 시멘트를 적게 한다. 단위 수량을 적게 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크게 한다.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물을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수화에 인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대체제로 우리 시멘트 대신에 우리 몸에 좋은 콩, 뭐 보리 이런 거 넣자는 얘기야. 플라이 애쉬 시멘트나 중용열 포트랜드 중용열은 뭐예요? 열을 제어하는 시멘트입니다.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 쪽에 효과적일 수 있다. 4번 매스 콘크리트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계 시 신축 이음이나 수축 이음을 계획하면 수화열에 인한 균열 발생이 심해지고 균열 제거가 어려움으로 주의를 요구한다. 아니죠? 방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얘가 일으킨다고 말씀드린 적 없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반대로 쓴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단면이 두꺼운 매스 콘크리트 교량 확대 기초 시공 시 온도 균열의 방지나 제어를 위해 고려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프리쿨링 미리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이프 쿨링 냉각수 적절히 적용을 해야 된다. 맞고 2번 일종 시멘트를 조광 시멘트 대체한다? 아니죠. 조광 시멘트는 뭐예요? 분말도가 큰 시멘트고 균열을 유발하죠. 균열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균열을 유발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증가한다 나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겁니다. 3번 1회당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 시공한다. 규모가 큰 매스가 아니라 적절하게 제어해서 타설한다. 4번 일종 시멘트 대신 이미 12번 문제에 나왔던 보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중용열 시멘트 또는 저발열 시멘트를 이용한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다음에 혼화제를 보도록 할게요. 혼화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4번은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A제를 한글로 번역해서 공기 연행제로 나왔다고 많이 들리셨더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저는 15번 문제를 1교시 마지막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이죠. 1번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멘트, 물, 골재, 물 외에 추가적으로 넣는 재료를 말한다. 맞고 2번 5% 미만 사용되는 것을 혼화제, 어이 5% 이상 사용되는 것을 혼화제, 아이 요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3번 적절하게 사용되면 워크웨이트 좋아지고 모든 매 좋다. 대신 너무 많이 사용되면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 4번 혼화제의 종류로는 A제, 방청제, 유동화제 등이 있으며 혼화제 I로는 감수제? 아니죠. 감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감수제를 뜻하고 혼화제 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외에 고로슬래그, 포졸란, 플래시 등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같이 한번 정리를 했죠. 1교시 한번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2교시, 3교시, 4교시도 이어지는 뭐 다른 수업들도 조금 더 다듬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항상 비포 노트 이렇게 봐주시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조금 더 제가 방향을 이렇게 방향 잡아주는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대신 혼자 풀기 어려운 건 제가 같이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게 시간 줄이고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어떤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는 이거로 마치고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